측만증, 그다음에 분리증, 뭐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다. 그런 것들이 요통을 일으킬 수 있구나. 허리에 어떤 병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티슈들이 주로 요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라디클로패시나 마이올로패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질병이라는 건 어떤 티슈가 업노멀하게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그 티슈가 어떤 업노멀 상태에 놓여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를 아시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침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뭘 해서도 그 업노멀한 티슈를 노멀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아니면 최소한 노멀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티슈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 요통 환자를 어떻게 해서 호전시켜줄지가 굉장히 막연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하는 건 요통 우리가 진단 열심히 하고 목도 진단 열심히들 하는데 진단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결국은 이제 진단은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할 거면 진단할 필요도 없고요. 진단과 치료는 세트예요. 그럼 환자가 왔을 때 진단할 때 저는 어느 티슈에 문제가 있고 그 티슈를 어떻게 치료해서 호전시켜주겠다는 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 되게 재밌고요. 진단을 할 때 그래서 한국의 수련이들이 저한테 주로 얘기했던 건 제가 진단하는 게 되게 재밌대. 굉장히 이렇게 로직하고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진단의 패턴이 전혀 틀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다 당신은 신호고 뭐 그래서 약 쓰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다 당신은 디스크야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나는 몇 번째 디스크 그 디스크가 어느 정도고 갈수록 디테일해지게 가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디스크가 아주 심하면 안 봐야지.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잘 안 날 수도 있다고 하고 보는 거와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날 거고 어떤 사람이 안 날 건지 저는 대충은 알고 들어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침 놓진 않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침 놓으면 안 낫는 사람이 많으니까 컴플레인이 많아지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거의 못 견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풍 환자나 이런 환자들도 잘 안 보는 게 그 환자들은 잘 안 낫거든요. 근데 요통 환자나 이런 환자들은 저는 뭐 실패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고맙다고 가니까 고맙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잘하면 좋은 직업이다. 왜?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욕하면서 돈 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이 돈을 많이 버는데 만족도 좀 떨어지잖아요.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욕먹는 거에 아주 둔하면 돈 벌려면 의약하지 마시고 사기를 배우세요. 그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제일 좋은 걸 우리가 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나는 그만큼 성격상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그래서 즐겨하지 않는다. 그럼 의사가 되시는 게 되게 좋아. 근데 치료를 잘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고마워도 안 하면서 돈도 안 줘.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저도 하는데 뭐. 저는 진짜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도 하는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듣는 건 디스크입니다. 아니면 뭐 전부광 전이증입니다. 뭐 아니면 후광증입니다. 측만증입니다. 뭐 아니면 염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는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단어일 때 어떤 티슈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진단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단명 갖고 왔는데. 그래서 디스크 때마다 치료를 다르게 해요? 진단명으로는 치료를 다르게 하는 재주가 없어요. 티슈의 관점을 가져야지만 치료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치료를 다르게 해야지만 진단을 디테일하게 할 가치가 있고요. 디테일하게 진단을 잘해서 디테일하게 치료 방법을 다르게 해야지만 치료 효과가 디테일하게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첫 번째 크게 그러니까 나뭇가지 생각해 봅시다. 큰 가지로 보면 요통은 메카니컬한 페인과 뉴로패시픽 페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허리가 아프고 기껏해야 엉덩이나 허벅지까지 아픈 사람을 메카니컬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리까지 저리거나 아픈 경우를 뉴로패시픽 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프로젝트 페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파리 조인트 같은 경우는 허리만 아프거나 기껏해야 무릎 위상, 엉덩이나 허벅지까지 아픈 경우를 주로 메카니컬 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페인이 더 많아요? 당연히 메카니컬한 페인이 많죠. 그래서 메카니컬 페인은 주로 어디서 기인하냐? 대부분의 경우는 파세 조인트에서 와요. 그냥 요거는 이해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점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임상 한 15년쯤 더 하면 파세 조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예요. 제가 주식하듯이 많이 투자를 한다면 저는 파세 조인트 연구에다가 제 전 자산의 3분의 1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만큼 이건 비전이 있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파세 조인트 신드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왜? 서전들은 파세 조인트를 뜯고 뜯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조인트는 뜯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뼈는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잘 붙어요. 그렇죠? 다른 티슈들은 굉장히 리커버리도 좋고 다 좋은데 조인트들은 뽀개면 어떻게 돼요? 대책이 불가능해요. 인공관절 끼면 정상관절보다 좋은 사람 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뜯으면 안 된다는데 다른 티슈보다 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조인트 부분은 외과 선생님들이 공부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본들. 지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인트 병원 누가 고쳐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 고치죠. 관절염이 오거나 그러면 누가 봐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 봐요. 그 얘기는 약으로 치료하려는 거죠. 관절 질환을 수술을 해서 째는 순간 더 많이 망가지거든요. 관절은. 근데 침은 그렇게 안 망가뜨리면서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인트의 질환, 조인트하고 근육은 외과 선생님들이 어마무시하게 치료하는 부위예요. 조인트, 그다음에 머슬, 텐던은요. 칼을 대서 끊어지는 순간 회복이 안 돼. 정상 기능을 다 잃게 돼. 인대, 뼈 이런 것들 핀 받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전외과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뼈죠. 막 핀 받고 뭐 스크루 집어넣어서 뭐 다 해도 뼈는 더 튼튼해져. 뽀개면 뽀갤수록. 인대는 대충 다른 데 거 갖다 붙여놔도 어차피 안 쓰죠. 못 움직이게끔 고정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외과 선생님은 원래 목수하고 비슷해요. 목수. 목수가 만드는 건 뭐예요? 집 같은 거죠. 안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필라테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움직
움직여야 돼. 하나도 주시면 안 돼. 그래서 외과 선생님하고 싸울 일이 하나 더 있고 그 사람들 그래 너는 뼈인데 이거 고쳐. 근데 그 질환은 그렇게 안 많아요. 더 많은 건 근육이거나 조인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텐던이나 조인트의 문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환자를 보실 때 한의학의 필드 정상 기능을 다 잃게 돼. 인대, 뼈 이런 것들은 핀 받고 뭐 이래도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뼈죠. 핀 받고 뭐 스크루 집어넣어서 뭐 다 해도 뼈는 더 튼튼해져. 뽀개면 뽀갤수록. 인대는 그 대충 다른 데 거 갖다 붙여놔도 어차피 못 움직게끔 고정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외과 선생님은 원래 목수하고 비슷해요. 목수가 만드는 건 뭐예요? 집 같은 거죠. 안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필라테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여야 돼. 하나도 주시면 안 돼. 그래서 외과 선생님하고 싸울 일이 하나 더 있고 그 사람들 그래 너는 뼈인데 이거 고쳐. 근데 그 질환은 그렇게 안 많아요. 더 많은 건 근육이거나 조인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텐던이나 조인트의 문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환자를 보실 때 한의학의 필드는 왜 칼을 대는 선생님들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할 때, 간별 진단할 때 여기서 위에서 메카니컬하고 뉴로패시를 했죠. 뉴로패시 중에서 다시 라디클로패시라고 얘기하는 보통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라디클로패시하고 마이올로패시라고 얘기하는 스테노시스를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DTR로 주로 구별하고요. 그다음에 센서리가 좀 여러 개 넘어가서 그다음에 스페셜 테스트, 록백펜에 이것들을 구별하는 그 스페셜 테스트가 목처럼 딱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에는 질환은 많은데요. 스페셜 테스트가 굉장히 둔합니다. 그리고 제일 재미있게 본인들이 이제 오늘 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통 그러면 모든 한의사의 기본은 뭐라죠? 요통의 원인은 신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신호 때문에 요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신호 때문에 요통이 생기면 혈자리를 고를 때 신을 보도해주는 혈자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신경의 원혈인 태결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신수를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경에 있는 경락 중에서 원위치열로 뭐 한두 개를 써야겠죠.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근데 요통에서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는 뭐예요? 근위치열로는 기에서부터 쓰죠. 신수부터 쓰지 않고요. 기에서부터 써요. 왜냐하면 허리가 거기부터거든요. 룸바2부터. 백펜을 일으키는 데가. 그래서 신수는 의외로 요통에 많이 안 써요. 기에서 대장수, 관원수 이쪽을 더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요통은 허리 4, 5번이나 5번 S1에서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90% 요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는 신수를 의외로 안 써. 그 다음에 태계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요통에. 오히려 요통에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는 뭐예요? 원위치에서 위중혈이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제일 재미있게 본인들이 이제 오늘 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통 그러면 모든 한의사의 기본은 뭐라냐? 요통의 원인은 신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신호 때문에 요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신호 때문에 요통이 생기면 혈자리를 고를 때 신을 보듬어주는 혈자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신경의 원혈인 태결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신수를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경에 있는 경락 중에서 원위치열로 한두 개를 써야겠죠.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근데 요통에서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는 뭐예요? 근위치열로는 기에서부터 쓰죠. 신수부터 쓰지 않고요. 기에서부터 써요. 왜냐하면 허리가 거기부터거든요. 룸마 2부터. 백페인을 일으키는 데가. 그래서 신수는 의외로 요통에 많이 안 써요. 기에서 대장수, 관원수 이쪽으로 더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요통은 허리 4, 5번이나 5번 S1에서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90% 요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는 신수를 의외로 안 써. 그 다음에 태계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요통에. 오히려 요통에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 뭐예요? 원위치에서 위중혈이 제일 많이 쓰죠. 응? 방광이 요통을 일으킨다고 안 그랬는데 원위치로 위중을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양릉천이에요. 담은 요통을 일으킨다는 걸 어디 문헌에도 안 나와 있어. 근데 담에 양릉천을 쓰죠. 왜 양릉천이나 위중을 쓰는지를 오늘 이해하시면 그걸 잘 이해하시고 배수열을 쓰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배수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잘 이해하시면 내과 질환을 엄청나게 잘 볼 수 있는 요통에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한 이해들은 다른 거는 좀 뭐 제가 중간중간 옆길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옆길로 가는 건 무시하더라도 요것들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프리밸런스라는 건 지금 현재의 요통을 유병률이 17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거의 이 중에서 지금 한 명 정도는 허리가 불편할 거다. 한 명이거나 2명 정도는 허리가 불편할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또락은 80% 정도가 요통을 앓는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100%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번의 요통이 생기냐? 근데 저 요통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정도, 뭐 허리가 좀 불편하다, 만 정도, 뭐 이런 거하고 병을 치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요통은 나이가 많아지면 더 생기나요? 더 생기나요? 더 많아지죠. 그게 신호야. 나이가 많아지면 요통이 생긴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방에선 뭐예요, 그게? 선천지 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선천의 기운을 담당해 주는 게 신인데 선천의 담당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이 점점 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에이징과 거의 유사한 모델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요통이 생기는데 한방에서는 그거를 신어라고 얘기한다. 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방에서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부모님부터 선천으로 받고 있는 선천의 에너지를 신이 담당을 해서 받아서 나눠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어라는 얘기인 거지 키드니가 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에너지의 바텀을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 표현으로 키드니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수기에 가당된 오행으로 따지면 수기를 담당해 주는 거죠. 근데 수, 목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거를